동그란 귀와 얼굴이 너무나도 귀여운 미키와 미니마우스, 그리고 그들의 친구 도널드 덕. 이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미키마우스의 등장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 영화라는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구자가 바로 미키마우스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우상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와 디즈니랜드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트 일라이어스 디즈니는 1901년에 태어나 미주리주 마셀린 부근의 한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서부 소읍인 그곳은 디즈니랜드에 있는 USA 중심가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캔자스시 미술연구소와 디자인 학교를 다니며 만화를 배웠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적집사사에 들어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앰뷸런스를 운전했습니다. 1919년 캔자스시로 돌아온 그는 상업미술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젊은 미술가 어브 이웍스를 만납니다. 월트는 어브와 함께 간접 촬영 영상기 한 대를 구입하여 지방영화관에서 상영할 2분 내외의 광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프어그램스라는 연작 만화 영화와 그들이 만화나라의 앨리스라고 부른 7분짜리 동화 만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레프어그램 영화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는 초짜 사업가의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실사 영화와 만화 영화를 결합한 작품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와중에 자금 문제로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동료들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앨리스 시리즈의 판권마저 담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로 캘리포니아로 옮겨간 월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펠릭스 시리즈와 막스 플라이쇼의 작품들을 발굴해 배급한 배급자 마그릿 윈클러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 관심을 보인 것이지요. 제작비가 부족했지만 형 로이와 함께 영화를 제작했고 형제는 1923년 10월에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첫 간판을 달았습니다. 앨리스 시리즈로 어느 정도 빚을 정리하고 성공한 월트는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토끼 오스왈드를 만듭니다. 그러나 윈클러의 남편 찰스 민츠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민츠가 월터의 애니메이터들을 빼돌리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월트는 오스왈드를 대신할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를 주인공으로 한 질주하는 카우보이를 만들었을 때 유성영화 재즈싱어가 나왔습니다. 유성 만화영화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 디즈니는 구상 중이던 영화를 제쳐놓고 유성 만화영화인 증기슨 윌리를 제작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디즈니 스튜디오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3년 컬러 만화영화인 아기 돼지 삼형제를 제작한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는 늑대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서 벽돌집을 짓는 아기 돼지들의 이야기는 경제위기를 맞이한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후 월트는 거칠고 말을 마구 해대는 미키의 친구로 도널드 덕을 새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동물 캐릭터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로이는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캐릭터를 시계, 인형, 셔츠, 단추 등에 집어넣어 판매하는 독점 판매권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단편 영화의 시대가 저물 것임을 직감한 그는 1930년대 초반부터 장편 만화영화 제작을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사실 월터 디즈니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난쟁이들 각각에게 특징을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월트였기 때문입니다. 1937년 12월 시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 멋진 뮤지컬 장면, 게다가 그때까지 만화가 다루지 않던 진지한 이야기, 장엄한 엔딩에 이르기까지 이 만화는 실사 영화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가의 탄생에 버금가는 고전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뉴 리퍼블릭은 천재의 예술적 성취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심지어 영화계의 천재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은 이 영화가 영화사상 최고의 걸작이라 추켜 세웠습니다. 백설공주 이후로 월트는 피노키오, 덤보, 판타지아 등 장편 만화 제작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월트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1940년대에 영화업계에 불어닥친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애니메이터들 사이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번지면서 파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파업은 뽀빠이의 플라이셔 스튜디오, MGM, 워너 브라더스를 거쳐 마침내 디즈니 스튜디오까지 당도했습니다. 파업은 2달 만에 월트가 임금 인상 및 해고 철회를 하며 끝났지만 이로 인해 디즈니 스튜디오는 갈갈이 찢어졌고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디즈니 스튜디오는 만화에 실제 인물의 동작을 결합하는 기법을 완성했지만 군대와 연방정부의 선전 영화를 만들어 대중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심혈을 걸고 완성한 장편 만화 밤비는 흥행과 대중적 평가 양쪽 모두에서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에 관객들은 당황해했고 무엇보다도 늘어진 제작 일정 때문에 개봉 날짜가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월트가 별 생각 없이 완성시킨 신데렐라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해 첫 번째 실사 영화로 제작한 보물섬 역시 대성공을 거두어 스튜디오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무렵 월트는 영화 제작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미키마우스 빌리지라는 놀이공원에 쏠려 있었습니다. 월트는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2딸에 대한 마음을 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놀이공원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자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 방송이 점차 헐리우드 영화를 밀어내던 당시 텔레비전용 방송을 제작하고 광고주들에게 공원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ABC가 월트와 손을 잡았고 ABC에서 방송한 디즈니랜드는 월트가 직접 나와 놀이공원 계획을 설명하는 데 불과했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월트 역시 미국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추앙받게 되었고 디즈니랜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마침내 디즈니랜드가 개장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놀이 문화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혁명이었고 이후 미국을 상징하는 놀이공원이 되었습니다. 1966년 그가 사망하자 전 세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타임은 월터 디즈니의 부고를 전면에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의 예술관을 선하고 깨끗한 미국적인 아름다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댄 장편 만화 정글북은 추모 열기에 휩쓸린 듯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월트의 생전 바람이 반영된 것인지 그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현재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준 월트의 모습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세계사를 움직인 백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